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고 응용된 문제라서 뭐 10개 이상은 맞아도 잘 맞은 거예요. 자, 다 불러드릴게요. 자, 1번은 몇 번이에요? 1번, 3번입니다. 2번은 1번, 3번도 1번, 4번 3번, 5번 2번, 2번, 6번 3번, 7번 4번, 8번 3번, 9번 2번, 10번 4번, 11번 4번, 12번 4번, 13번 2번, 14번 2번, 15번 2번, 16번 3번, 17번 4번, 18번 2번, 19번 1번, 20번 4번, 21번 4번, 22번 4번, 22, 4, 23번 2번, 24번 4번, 25번 4번, 26번 2번, 27번 1번, 28번 1번, 29번 1번, 30번 2번. 다 체킹하셨어요? 몇 번? 자, 1번 보시게요. 자, 피보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자, 가입하시고. 자, 1번 피보험 이익은 상법. 자, 668조가 보험 계약의 목적이거든요. 보험 계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보험 계약의 대상인 보험의 목적과는 구별된다. 자, 보험의 목적 언더라인, 보험 계약의 목적 언더라인. 자, 보험의 목적은 대상 객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보험 계약의 목적은요. 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 가액이라고. 자,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그 보험금을 청구하는 금액이니까 피보험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자, 보험의 목적 그러면 대상 객체잖아요. 그럼 건물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냥 건물 자체로서 대상이에요. 이게 보험의 목적이라고 하고요. 자, 보험계약을 체결했어.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시장 가격이 한 10억이 나왔어. 그럼 이게 보험 가액이 10억이야. 사고가 나서 전소가 돼버렸어. 건물이 전체 타버렸다고. 그러면 건물 소유자 피보험자는 보험자한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어? 10억. 이게 피보험 이익. 사고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 가액. 사고 발생 후에는 피보험 이익. 그 전에 전제가 되는 게 보험의 목적. 그래서 계약에 들어가면 가액이나 피보험이 되는 거고 그냥 보험의 목적은 대상 객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1번은 맞는 질문이고. 자, 2번 우리나라에서 피보험 이익은 손해보험의 특유한 것으로 자, 인보험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도 만약에 피보험 이익이 있으려면 보험 가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다 평등하지. 누구는 10억짜리, 누구는 20억짜리 이런 게 있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 3번은요. 자, 화재보험 계약에서 동산 양도담보. 자, 동산 동그라미, 양도담보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산에서 화재보험은 대표적으로 우리 집 화물을 많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 돈을 빌리고 금전 소비대차를 하고, 근데 돈을 빌려줘서 나를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동산을 담보로 넘겨줬어, 아예. 채권자한테. 그리고 내가 돈을 갚으면 다시 내 담보물을 찾아온다고. 그러면 소유자잖아요. 소유자는 그 물건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 목적물에 관해서 피보험력을 가져 못 가져. 내가 소유자니까. 가져 못 가져? 에? 그래, 가져야 된다고. 근데 갖지 못한다 했잖아. 그럼 맞아서 틀렸어. 틀렸다고. 답이 3번이었고요. 자, 4번. 손해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 소유 이익에 한하지 아니하고 담보 이익, 사용 수익 이익 등도 포함한다. 그래서 건물이 하나가 있으면 소유자는 소유 이익, 예. 그 다음에 자, 임대차를 내줬어. 그럼 임차인은 사용 이익.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돈을 빌렸다고. 그럼 빌려준 사람 돈 빌려준 만큼 담보 이익. 그렇죠. 은행이 나 돈을 3억을 빌렸다고. 그럼 은행은 그 3억에 대해서 화재보험계약에 가입하는 거고,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과 차임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입하는 거고, 소유자는 그 건물에 대해서 가입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피보험 이익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금전 소비 대차. 그 다음에 자, 2번. 자, 피보험 이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래서 옳은 거 동그라미. 자,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해서 피보험 이익으로 할 수 있다. 정확하죠?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거는 피보험 이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피보험 이익, 경제적 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적법한 이익이고, 확정된 이익. 자, 2번 갑니다. 피보험 이익은 적법한 이익이 하고, 자, 계약 체결 시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사고 발생 시야 돼요. 사고 발생 시. 3번도 사고 발생 시. 4번은 자, 상법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 이익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인보험에는 피보험 이익이 없다고 그랬잖아. 말을 조금만 바뀌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자, 3번. 손해보험에서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랬어요. 그러면 자, 보험 가액하고 보험 금액하고 일치하면 무슨 보험? 전부보험. 보험 금액이 크면 초과보험. 보험 가액이 더 크면 일부보험. 그 다음에 자, 초과보험에서 보험 계약이 2개 이상이면 중복보험. 그 다음에 전부보험에서 계약이 2개 이상이면 병존보험. 그래서 전부보험이나 병존보험이나 일부보험은 법에서 허용하고 금지하고, 허용하고,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은 허용하고 금지하고, 금지하고. 왜? 고의사고 낼 확률이 높으니까. 자, 그러면 옳지 않는 거 했네요. 자, 기평가 보험으로 인정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보험 가액의 합의는 명시적인 것이 하고, 동시에 반드시 협정가액 또는 약정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자, 그러면 자, 보험 가액이 나와야 손해평가가 나오는데, 자, 평가는 누구 비용으로 해요? 보험자 비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손해보험에서는 사고가 얼마 날지 모르니까 미평가가 원칙이에요, 기평가가 원칙이에요? 미평가가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 특약으로 기평가로 갈 수도 있죠. 특약으로 기평가로 가면은 협정가액이나 신품가액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인데, 자, 합의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고요.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자,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반드시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라.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자, 2번은 초과보험은 보험 금액이 보험계약 목적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하자 없죠? 초과보험 물어봤잖아요. 초과보험 보험 금액이 더 커요? 가액이 더 커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3번 동일한 보험계약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서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 보험 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무슨 보험이라 한다? 중복보험이라 한다. 하자 없잖아. 자, 일부 보험이란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이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 의해서 일부 보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2번, 3번, 4번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정확한 거. 그 1번을 내가 정확히 몰랐다 할지라도 1번 답을 고를 수 있는 부분이야. 그 다음에 4번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그랬네요. 자, 1번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을 말한다. 하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법률상의 최고 한도를 의미한다. 최고 한도. 맞죠? 그래서 보험가액은 법률상 최고 한도. 보험 금액은요. 계약상 최고 한도.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소리가. 그 다음에 자 3번 사고 발생 시 가액이 계약 당사자 간의 협정 가액을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자, 전체 생각해봐요. 자, 뭐가 원칙이에요? 미평가가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기평가 가죠. 기평가 갔는데 기평가 금액이 자,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뭘로 가요? 사발가로 가는 거죠. 미평가로 가는 거죠. 뭔 말인지 몰라요? 자, 평가할 때요. 자, 원칙은 뭔 평가? 미평가. 자, 의외적으로 기평가. 기평가는 협정가액이 있고요. 협정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 신품가액이 있잖아요. 신품가액이 재조달 가액이죠. 이렇게 있는데, 자, 특약에 의해서 기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이 기평가가 여기가 이제 사발가잖아요. 사고 발생 시 가액이니까 이 기평가가 완전히 초과된다 이 말이에요. 뭐를요? 미평가에 대해서 완전히 초과하면 이 기평가가 이 미평가 현저히 초과하면 기평가를 적용하고 안 하고 기평가를 적용하지 안 하고 뭐로 간다고? 사발가로 간다고. 그죠? 그럼 여기가 어째요? 그럼 자리를 바꿔야지. 사고 발생 시 가액을 가로로 묶고 협정가액을 가로로 묶고 자리를 바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자 평가는 미평가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기평가 가져 특약했을 때 근데 기평가 금액이 미평가 금액을 현저히 초과해요. 그러면 기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몸평가를 적용한다고. 미평가를 그래. 미평가니까 사고 발생 시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앞뒤가 순서가 바뀌어져 버렸다고. 그렇게 바꿔놨다고. 그래서 찾기가 쉽지는 않지. 왜? 시험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4번 운송보험의 보험가액은 운송물을 발송할 때와 그곳의 가액 외에 도착지까지 운임, 기타 비용도 포함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이 질문이 전에 한번 앞전 문제에서 한번 풀어본 기억이 난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중복보험의 통지 의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는. 자, 중복보험이 되면 자, 반드시 보험자는 통지해줘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자, 1번. 동일한 보험계약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해서 각 보험계약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맞죠? 자, 상법은 중복보험 통지 의무 위반 효과로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통지 의무는 있는데 통지 안 했다고 해서 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3번 다수보험계약 체결 사실에 대해서 통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 범위에 대한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손해보험에서 타보험 가입 사실을 상법 자 652조가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고요. 653조가 위험 유지 의무잖아요. 자, 이 경우 통지 의무 대상이 되는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때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게 맞아요. 해당된다면 틀려요. 자, 중복보험하고 위과학은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위험 변경 증가 통지나 위험 유지 의무는 위험이 커졌으니까 통지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중복보험 들었다고 해도 위험이 커진 것은 아니에요. 단지 고의사고 낼 확률이 높다는 것뿐이죠.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계약을 하면 무효예요. 나중에 부동산 경기 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알려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2번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건 그랬어. 옳은 거 동그라미 하시고. 자, 1번 중복보험이 성립하려면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에 관해서 보험사고,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기간이 완전히 일치해야 됩니까? 완전히 때문에 틀렸어요. 일치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자 2번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여러 사람의 보험자 중 그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지 않는다 그러죠. 미친다가 틀렸네. 그 다음에 3번 보험계약자가 통지금을 게을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 계약이 체결됐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게 맞네. 그 다음에 4번 중복보험이 성립되려면 각 보험자는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집니까?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집니까? 금액이죠. 가액을 금액으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각자 금액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지고 자 보상은 비율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7번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1번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보험 금액이 크면 보험료가 크니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험 금액이 크면 보험 금액이 크니까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낮춰달라고 청구하는 거고. 자, 2번 중복보험으로 보험 금액이 현저하게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보험이 된다. 그렇죠. 3번 현저하게 초과는 보험료 및 보험 금액 감액에 영향을 줄 정도의 초과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험료 감액 청구, 보험료 감액은 소급에서 인정돼요. 장래에 향해서만 인정이 돼요. 장래에 대해서만 인정이 돼요. 8번 초과보험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랬네. 옳지 않는 거. 자 1번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계약자는 보험료, 보험자는요 보험 금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고요. 자 2번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초과보험인지 판단하는 보험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계약 체결 시에요. 계약 체결 시. 초과보험인지 판단하는 거는 계약 체결할 때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초과보험 계약이 보험 계약의 사기 동그라미. 사기로 체결된 때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무효 동그라미. 사기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9번에는요, 손해 증가 방지 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그랬죠? 자, 1번. 손해 방지 의무는 보험사고 발생을 요건으로 하므로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이 의무를 부담한다. 증가 방지 의무는 사고 발생 이후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자, 2번. 상법상 손해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죠. 피해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틀렸어요. 손해방지 의무란 손해 방지와 손해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꼭 손해가 컸냐 적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노력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4번 손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 안 한다?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 방지, 경감 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4번이 지금 옳지 않다고 그러는데요. 4번 먼저 볼게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는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해야 되죠. 아니 되는 거 틀렸다고. 터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라 이 말이죠. 비록 손해 방지 비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부담해요, 부담하지 않아요? 다 거꾸로 써놨어, 4번이. 그쵸?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걸 점수 주려고 한 건데 지문은 엄청 길죠? 근데 읽다 보면 뭔 말인지 몰라 버리죠, 이제. 그것이 문제죠. 그냥 자,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옳지 않는 거. 자, 4번이 그냥 옳지 않죠. 보험료 감액 청구 후 보험료 감액은 소급에서예요, 장래에 대해서만 해요? 장래에 대해서만 하죠. 그 다음에 12번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그랬네요. 중복보험. 자, 1번 수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가 동일할 것이 요구된다. 그렇죠. 맞는 질문이고요.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이 존재하면 중복보험이 인정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지금 맞는 건데 지금 확신이 안 쓰는 거잖아요. 지금 긴가민가 하는 거죠. 자,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각계의 보험계약이나 약관을 통해서 중복보험이 있어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방식에 대해서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할 수도 있다. 이것도 지금 긴가민가합니다. 근데 4번을 보면은요, 완전히 틀려요. 중복보험이 성립되면 각 보험자는 보험 가액 한도에 대해서 연대 책임입니까? 금액에 대해서 연대 책임입니까? 금액. 예. 내가 지금 문제는 확실히 지금 몰라. 1번, 2번, 3번이 긴가민가해. 근데 4번이 확실히 틀리잖아요. 객관식은 이런 게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3번 손해보험 계약에서 손해방지 의무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가입하시고. 자, 1번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정확하죠? 그 다음에 2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은 보험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부담합니까? 초과해도 보험자가 부담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자 14번으로 갈게요. 자, 손해 산정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1번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그때 그곳의 가액에 의해서 산정한다. 그렇죠? 미평가니까요. 이게 원칙이니까. 뭔 말이 없으면 원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담합니까? 그렇죠. 보험자만 부담하는 거죠. 계약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손해액 산정에 관해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품가액에 의해서 산정할 수 있다. 특이하겠다면 신품가액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손해액 산정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손해보험 후 대원칙인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죠. 자, 15번. 손해보험에서 손해액 산정 기준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2번이 옳지 않다고 그래요. 어디가 틀렸는가 봅시다.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신품가액에 관한 손해액은 인정되지 않습니까? 원칙은 안 되지만 특약하면 가능하잖아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 틀렸어요.
만약 이거를 아니한다면, 아니할 수 있다 하면 어째요? 그건 맞겠죠. 특이하게 있으면 가는 거고, 특이하게 없으면 안 가는 거니까. 그, 리을이냐, 니은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려요. 그 다음에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고요. 자,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적용해야 하는 보험에서 상법상의 손해액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는 거고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자, 상법상 손해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3번이 확실히 틀리는 거죠. 자, 보험사고로 인해서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 언더라인. 이 이익은 직접이익이요, 간접이익이요? 간접이익. 간접이익은 원칙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할 때 산입한다? 특약할 때 산입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17번. 자, 보험 목적의 양도. 양도할 수 있죠? 아니, 돈이 필요하면 제가 양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험 목적물을 양도한다고.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하면 건물 팔 수 있다고요. 그게 양도잖아요. 자, 보험 목적 양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건 그랬어요. 자, 1번. 보험 목적의 양도인,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 목적 양도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 그렇죠. 2번. 보험 목적 양도란 보험의 대상인 목적물을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자, 3번.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한다 맞죠? 그 다음에 보험 목적 양도에 관한 상법 679조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4번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험 목적 양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건 그래서 가입하시고, 자, 2번이 옳지 않다고 보이는 거죠. 자, 물건보험의 목적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만으로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추정받습니까? 뭐까지 해야 돼요? 법적 절차까지 해야 돼요. 법적 절차. 써요, 여백에다. 법적 절차.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까지 해야 되고요. 동산은 인도 넘겨주면 돼요.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뒤에 가면 잔존물 대위가 있잖아요. 잔존물 대위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의 그 잔존물을, 자, 부동산이면 등기, 동산이면 인도, 그런 거 절차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목적물 양도는 그게 필요한데 잔존물 대위는 그게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 두 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같은 경우는 시험을 떠나서 상식이니까 한번 봐봅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 보험자 승낙을 얻으면 자동차의 양도와 함께 보험계약 관계도 승계됩니까? 내가 자동차를 살다가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는 당연히 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무조건 들잖아요. 큰일 나기 하도 위험이 크니까. 그러다가 내가 자동차를 팔아버렸어. 그럼 어째요? 그 양수인이 나의, 자, 피보험자 지위를 어째요? 승계해요, 안 해요? 승계한 걸로 추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동차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우리 지금 보험 목적 양도에서는 그 이미 지금 했잖아요. 이의제기 안 하면, 추정한다 하고 이의제기 하면은 이제 추정이 깨지는 건데, 자동차 보면 어떻게 가요? 자동차 보험에서는요, 일단은 양수가 되면 보험회사한테 일단 통지를 해야 돼요. 통지를 받은 보험회사는요, 10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해줘야 돼요. 며칠 이내에요? 승낙할 건지 거절할 건지 10일 이내. 근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럼 뭐 하는 거 발라요? 승낙 의제가 돼버려요. 그렇죠? 근데 1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안 된다고 딱 거절했어요. 그러면은 승계가 안 되는 거고. 통지하거나 아니면 아무 말이 없으면 승낙한 걸로 의제가 돼요. 그러니까 통지했다면 승낙된 거고, 통지 안 했다면 승낙 의제가 되는 거고.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 다음에 자 19번 상법상 보험 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가입하시고 자 1번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승계한 걸로 추정한다. 1번이 틀렸죠. 자, 이번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자, 동그라미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하자 없죠. 자,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도할 때 그 보험계약은 종료하거나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자동차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 양수인은 보험자 승작이 아니라 승낙을 거둔 경우에 한해서 보험 계약으로 인해서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정확하네. 이렇게 통지를 받으면 보험자는 며칠 이내에 납부 통지를 해줘야 돼요. 10일. 근데 만약에 통지를 안 했다. 승낙 의제가 돼버리죠. 거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번 문제. 자, 물건보험에서 보험 목적 양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1번 보험 목적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은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확한 표현이죠. 2번 보험 목적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만으로는 권리와 의무 승계에 추정받지 못한다. 그렇죠. 뭐까지 맞춰야 돼요? 법적 절차까지 맞춰야 돼요. 법적 절차. 그 다음에 3번 보험 목적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물건보험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 보험 중 자기 신체 보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물건보험에서는 신체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4번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 자동차 양도와 함께 보험 계약 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까? 그렇죠. 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보험자의 승낙이 있는 때 한해서 그 말이 빠져서 틀렸어요. 함께 다음에 이렇게 함께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보험자 뭐에 의해서 승낙한 경우에 한해서 한해서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자,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대의. 보험대의는 두 개가 있죠. 단조물 대의하고 청구권 대의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1번. 상법상 보험 목적에 대한 보험 대의는 보험 목적의 일부 멸실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보험 목적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발생한다. 단조물은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보험 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는 일부 보험이잖아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그래서 지분으로 가니까 공동소유가 되는 거고요. 자, 3번 보험자가 해당 보험금 및 기타 보험 급부를 전부 지급한 때에 발생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라 할지라도 일부 보험의 특성상 보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의가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하다. 비율에 따라 취득하니까 단독 소유, 공동 소유. 비율로 가니까 공동 소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22번.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의에서 제3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그런 영어는 청구권 대의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대의요? 청구권 대의. 그럼 여러분들 그림 두 개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예, 잔존물 대의는 이 건물이 화재에 의해서 이렇게 보험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잔존물이 있는 거잖아요. 잔존물. 잔존물은 그럼 만약에 이게 10억짜리인데 만약에 잔존물이 1억이다 이 말이죠. 그럼 보험자가 10억을 줬으니 1억은 누가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보험자가. 이게 이제 잔존물 대의고. 그러면 잔존물 대의에서는요 반드시 봐야 돼요. 전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금도요. 전부
전부 지급해야 돼.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분손이면 안 되는 거고, 일부 지급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 일부 보험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전부 보험이고, 자, 일부 보험이 있어요. 이거는 원칙은 뭘로 가는 거예요? 비율로 가는 거잖아요. 비율. 여기는 비율이에요? 단독소예요? 단독소예요. 여기는 비율로 가니까 공동소유. 공동소유인데 일부 보험도 일단은 전부 지급은 이건 똑같아요. 그러나 단독소유가 아니라 비율로 가니까 공동소유가 됩니다. 공동소유 이렇게. 이게 지금 잔존물 대이고 청구권 대이는 자 갑이 나오고 A가 나오고 자 을이 나오고 그래서 이 경우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을하고 갑하고 뭔 대차? 임대차. 그러면 이 사람은 자 보증금과 뭘 지급하고요? 월 차임을 지급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사용 수익하는 거잖아요. 임차임.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임대인. 그리고 뭐예요? 피보험자. 물론 여기가 갑이 아니고 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을이 화재보험 계약 체결하고 자기가 피보험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갑이 보험 계약자가 되고 을이 피보험자 될 수도 있어요. 헷갈립니까? 그러면 먼저 자, 이렇게 해줄게요. 을을 넣어줄게요. 그럼 보험 계약자는 을이죠. 보험자는 보험회사는 A죠. 그 다음에 을의 건물이란 말이에요. 을의 건물. 그래서 을이 갑한테 뭘 내줬어요? 임대를 내준 거죠. 그럼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고 들어가서 사용 수익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 임차인의 뭐로? 과실로 건물이 탑을 했어요. 이건 탑을 했다면 자 A는 여기한테 뭘 주는 거예요?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과실이 있으니까 이게 임대인을 을을 대위해서 얘한테 뭘 청구해요? 청구권 대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청구권 대위. 그 청구권 대위는 이 목적물이 전손도 되고 분손도 되고 보험금 전부 지급도 되고 일부 지급도 그러니까 일부 지급했다면 일부 지급한 만큼 이렇게 대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당사자라고 그래요? 제3자라고 그래요? 제3자라고 그러잖아요. 제3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갑이요. 이런 게 보기 싫은 거죠. 갑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청구권 대위 들어온 걸 싫으니까 자기가 임차인이 보험계약 체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639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 비슷한 게 뭐냐면 자, 이제 갑이 들어갑니다. 갑이 A하고 자, 화재 보험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을을 피보험자로 해요. 피보험자. 그리고 을하고 갑하고 뭔 대차예요? 임대차. 그러면 갑은 뭐예요? 임차인. 이 사람이 뭐예요?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이 이 청구권 대위를 안 당하려고 자기가 보험 계약을 하는 거죠. 보험자하고. 이게 6제 39조 2항 조문에 나와 있는 기본서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이 임차인이 아예 자기가 보험계약,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갑이
여기에 대해서 자, 과실로 건물이 사고가 났어요. 그럼 보험금을 받으면 청구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자, 갑이요.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 버려요. 손해 난 만큼 보상금을 지급해 버리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건물이 만약에 뭐 5억짜리인데 자기가 2억을 지급했다고 봐봐요. 그럼 2억을 자기가 지급하면 이 타인은 손해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갑이 A한테 뭘 청구해요? 보험금을 청구해요. 얼마를 청구해요? 2억을 청구하는 거죠. 이 조문이 639조 2항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임차인 갑, 여기서도 누구예요? 임차인 갑. 그러니까 아니요. 다시 보세요. 자, 원래 이게 무슨 대예요? 청구권 대의잖아요. 그렇죠? 그럼 청구권 대의면 임차인은 당연히 자기한테 구상권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할 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해버린 거죠. 아예 처음부터 갑이. 어떤 게요? 보험금? 그러면은 여기에서 갑이 여기에서요? 그렇죠. 보증금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죠. 여기는 그래도 되고요. 그래도 되고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항상 두 개를 해요. 가능하면. 자기 보증금에 대해서도 피보험료를 하고 건물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어요. 이해관계이니까. 그래서 두 개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중요치 않고 이 청구권 대이고 이거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러니까 여기 임차인은 항상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제3자죠. 그걸 지금 하려고 좀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가 문제가 상당히 좋아서 그러면 우리 639 기본서 가져오셨죠? 639조 한번 보게요. 639조. 자, 18페이지에 있네요, 우리. 기본서 18페이지. 18페이지 보면 아래 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있잖아요. 5번 해가지고. 그 동그라미 2번 가운데 보세요. 2항. 제1항의 경우에 그 타인은 당연히 계약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험금은 항상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는 계약자가 청구한다는 얘기죠. 타인은 임대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이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먼저 청구권 대이고 그러면 자 문제에 들어가서요. 자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서 제3자 범위에 속하는 자를 모두 골라라 하겠어요. 자 1번 자동차 보험에서 승낙 피보험자는요 어때요? 제3자예요? 당사자예요? 당사자죠. 그 다음에 주택화재보험에서 주택에 대해서 화재보험 체계를 했는데 피보험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요 제3자로 봐요? 당사자로 봐요? 당사자로 보죠. 그 다음에 다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타인이죠. 제3자죠. 임차인이니까 옆에서 임차인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지금 임차인이에요. 그 다음에 라번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고의로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면 당사자예요? 제3자가 돼버려요? 제3자가 돼요. 그러니까 제3자가 되니까 청구권 대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당사자면 청구권 대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자, 답은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다 어디예요? 여기 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갑. 예, 갑. 여기 갑이, 여기 갑. 다 뭐예요? 둘 다 뭐예요? 임차인. 임차인이니까 제 3자에 포함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쵸?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22번은 4번이 답이에요. 뭐 이런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지? 몰라서 못 풀었어요? 응? 그러면 답번의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639조 2항 임차인 이렇게 써요. 그 답은 박스 여백에다가 답은 가나 다에서 끝자락에다가 639조 2항 임차인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구권 대에서 임차인. 그러면 임차인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제3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3번 자 보험자의 청구권 대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건 그랬어요. 옳지 않는 거 대표하시고 자 2번이 옳지 않대요. 자 임보험은 청구권 대회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해보험의 경우에 당사자 약정이 있더라도 청구권 대회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조금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손해보험인데 이런 게 나올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자 1번을 보면 보험자의 청구권 대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이득금지 원칙을 실현한 부당한 면책의 방지에 있다. 이거는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잔존물 대위나 청구권 대위 하는 거는 이득금지 원칙의 전제에서 지금 이게 생긴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피보험자는 보세요. 여기 피보험자 을은 보험사고가 나면 지금 갑이 들어와서 지금 풀리는 거잖아요. 보험금 받고 또 을은 갑에 대한 불법행위로 또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10억짜리면 10억에 대한 보험금을 받고 또 을은 갑에게 10억에 대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얼마를 버는 거예요? 20억을, 10억은, 그러니까 10억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보험자가 10억을 줬다면 10억 준 만큼 보험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해서 했으니까 얘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청구권 대위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임차인이 잘못해가지고 건물이 5억짜리인데 지금 2억이 손해가 났잖아요. 그러면 보험계약자가 대신 보상을 해줘 버려 2억을. 그럼 이 사람 손해 난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화재보험 계약했잖아요. 보험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2억 보상해 준 만큼 화재보험 계약 체결했으니까 A가 얘한테 보험금 2억을 청구해서 받으면 다 공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 3번 봅시다. 청구권 대위는 보험금을 손익상계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보험금을 손익상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줬으니까 준 것만큼 청구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공전단 이야기로 퉁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안 된다고요. 그 다음 4번. 자, 청구권 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가해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청구권 대위에 들어가는 거죠. 지급 안 하면 들어갈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3번도 마찬가지. 공제해버리면 보험금 지급한 것이 없잖아요. 청구권 대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근데 1번, 3번, 4번이 정확하기 때문에 2번이 하는 건데, 자, 판례를 찾아보니 어떻게 나왔냐면, 자, 임보험은 청구권 대위가 적용되지 않네요. 않은데, 자, 상해보험의 경우에 한해서는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나와요. 특약을 하면 가능하다고. 근데 이때 피보험자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특약을 하면.
우리 시험에서는 그게 물어볼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게 손해사정사에서 물어본 문제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2번을 줘야 나머지 우리하고 직접 연관이 되니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어넣어 본 거예요. 여기는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번, 3번, 4번 이 문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4번 자 청구권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자 1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3자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한다. 이때 제3자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하나입니까? 과실은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고의가 불법이고, 그래서, 과실은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 행위 하나인다 하면 틀려요. 고의 과실이니까. 과실은 불법 행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2번.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보험금의 지급이 있어야 하고, 이 보험금의 지급은 전부 지급해야 됩니까? 청구권 대위니까. 청구권 대위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잔존물은 전부 지급해야 되겠지만. 청구권 대위니까 문제에서. 여기 일부도 돼요. 전부든 일부든 상관이 없어요. 자, 3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도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자, 여기서 보험계약자는 누구를 이야기해?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임차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이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을 위해서 자기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임대인하고 임차인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갑은 보험계약자죠. 임차인이죠, 임차인.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제3자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여기 임차인 제3자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뭐 안 들어가. 청구권 대위 된다고 그랬잖아요. 임대인이 을이고 을 건물에 대해서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청구권 대위 들어온 걸 싫으니까 갑이 아예 지가 보험계약을 체결해버렸다고. 임대인을 위해서. 그럼 임차인은 무조건 제3자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3자에 들어가니까 청구권 대위가 이루어진다니까. 피보험자면 청구권 대위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지. 조금만 돌려버리면 그냥 멈춰버려버려요. 시험 일부러 그렇게 내는데 틀려라고. 그럼 여기서 자 3번은요. 청구권 대위에서 임차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돼요? 포함된다고 그렇게 해야죠. 아까 금방 문제 풀어놓고도 기웃뜨고 만내지.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 원래 안 들어가는데 가족이 뭐 있어요? 고의로 질러버렸어요. 그러면 고의로 질렀다면 가족도 제3자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가족의 가족의 경우 고의사고를 제외하고는 청구권 대위를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맞는 질문이잖아요. 이렇게 또 돌려서를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 25번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러죠. 화재보험 넘어갑니다. 옳지 않는 거 가입하시고. 자, 1번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죠? 2번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 목적으로 한 때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됐네요. 그 무슨 물이에요? 총괄물이잖아요. 그렇다면 보험사고 발생 시 연달아. 그러니까 총괄물은 사고 발생 시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 특정물은 언제예요? 계약 체결 시.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질문 틀린 질문. 맞는 질문이잖아. 사고 발생 시 기준으로 하니까. 3번 집합된 건물을 일괄해서 보험 목적으로 한 때 피보험자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포함시켜 제외시켜? 포함시켜. 1번, 2번, 3번 다 맞았잖아요. 4번은요. 화재보험 목적물의 소유자와
담보권자의 피보험이익은 항상 보험 목적물 가액 전체에 미칩니까? 어디가 틀렸어요? 자, 화재보험 목적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 전체에 미치죠. 아니, 내 건물 10억짜리에다가 화재보험 가입했다니까. 그럼 소유이익이니까 소유자는 10억 전체에 미치는 거잖아. 그 다음 소유자가 돈이 필요해. 농협에 가서 돈 1억을 빌렸어. 그럼 농협은 돈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하잖아요. 근데 건물이 화재나 없어져 버리면 경매 실행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빌려준 돈에다가 화재보험계약 체결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빌려준 돈에 한해서 피보험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보권자는 빌려준 돈에 대해서 피보험료가 있는 거고, 건물 소유자는 건물 가액 전체에 대해서 피보험료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보험 목적물 가액 전체에 미쳐요? 소유자는 전체에 미치지만 담보권자는 빌려준 돈에 대해서만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래서 담보권 항상 보험 목적물 가액 전체에 미친다면 틀리다. 항상 틀렸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틀리니까 이것도 틀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26번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랬네. 옳지 않는 거. 자, 2번이 옳지 않다고 그랬네요.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보험 목적으로 한 때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대요. 언더라인 수시로 교체. 총괄물이잖아요. 그러면 보험계약 체결 시 현존한 물건입니까? 사고 발생 시 현존한 물건입니까? 사고 발생 시. 이것이 안 보였죠? 문제 풀 때는. 그렇죠? 미리서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화재보험에서 나오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증권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부동산에서 나오면 소구용. 그렇죠? 부동산에서 소구용. 부동산 동사는 장상용. 장상용. 그 다음에 이제 동산이 나오면 집합물이 나와요. 집합물은 이제 특정물하고 총괄물하고. 특정물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줘요. 그래서 총괄물은 사고 발생 시, 왜냐하면 보험계약 체결할 때 그 물건 이미 팔려나고 없고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발생 시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27번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보험자는 화재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까? 자, 화재에 불꽃이 튀겨서 화재 나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자, 소방하기 위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피해가 난 것도 포함시켜주고, 피난하면서 손해가 나면 다 포함시켜주는 거잖아요. 예, 위험 보편 원칙에 의해서. 근데 1번은 그러면요. 특약이 아니요. 응, 맞아. 그러면 다른 약정 있는 경우 한해서만, 그렇지, 그렇죠.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특약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위험 보편 원칙에 의해서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다 포함을 시켜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자, 2번은요. 보험자는 화재 소방에 필요한 조치로 그렇죠. 바로 이거 포함시켜주는 거고요. 3번은요. 건물을 보험 목적으로 한 화재보험 증권에는 자, 건물이니까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소구용 나오잖아요. 소재 소 동그라미, 구 동그라미, 용 동그라미, 소구용. 건물 부동산이니까. 그 다음에 집합된 물건 일괄하여 화재보험 목적으로 한 때 피보험자,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 목적에 포함해요, 제외돼요. 가족이나 사용자 물건도 포함시키는 거 그랬잖아요. 자, 28번. 화재보험 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겠어요. 자, 보험 목적 들어갑니까?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사항으로 들어갑니까? 자, 보험계약 체결 장소는요? 그건 안 들어가죠.
자, 라번 동사를 보험 목적으로 할 때는요. 장상용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마번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주소, 성명, 상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자, 29번 상법상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랬네요. 1번이 옳지 않대요. 자, 집합보험에 관한 규정은 화재보험 규정에 엄밀히 나와 있습니다. 손해보험 통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재보험 규정에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봐도 알 것이고요. 자, 3번은요. 집합보험 계약은 집합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합물. 피보험자 가족 사용하는 물건도 다 포함시켜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추정은 틀리죠. 본다 해야죠. 본다고 해야죠. 본다고 해야죠. 자, 30번 문제가 지문은 짧고 겁나게 안 물어요. 자, 30번 그 자체가 총괄물 했잖아요. 그럼 자, 1번. 보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험 기간 중 교체될 것이 예정된 특정 보험이에요? 총괄 보험이에요? 그래, 총괄 보험. 그래서 1번 틀렸고. 특정을 총괄로 고치면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그러니까. 총괄보험은 사고 발생 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액이 안 정해진 거예요. 특정보험은 계약 체결 시니까 가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나왔고요. 3번은요. 보험기간 중에 보험 금액이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까? 변경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변경되잖아요. 기존의 물건 팔려나가고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으니까. 만약에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 이거는 총괄이 아니라 특정물 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4번은요.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 목적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할이 아니라 포함인데 할로 돼 있네. 여러 군데 오타가 났네. 볼 때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말고 어디가 또 오타 있었더라?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있었어요? 승낙. 자, 19번에 4번 문제. 예. 승낙. 여기 정정을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수고하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계약법 다 마무리했고, 좀 쉬었다가 이제 재보험법 1시간 하고 이제 진도 끝낼 거예요.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